야 SBS 앞에 이제 좋은 고깃집 전화번호 딱 줬어. 무슨 얘기예요? 예약하라는 얘기지. 그냥 너 저장해놓고 있어 이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네가 가서 먹으라 그랬어. 그런가요? 거기다가 지역대장 이 대위 전화번호 줬습니다. 보좌관한테. 보좌관 넵. 그건 어디서 났지? 그다음에 얘기 다 하고 나서 야 뭐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 누가 봐도 전화해서 처리 좀 해봐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전화번호 하나 있고 그 밑에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 휴가 연장 처리하세요. 무슨 보좌관 이 오더가 있는 문장이 없다고 해서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피의자 얘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다 들어주는 검찰이었던가요? 이철이의 정치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검찰이 발표했는데 내용을 좀 간략하게 간추려 주실래요? 예, 뭐 이미 뭐 다 나온 얘기들이라 복잡할 것도 없고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게 과연 특혜 휴가냐 이런 의혹이었습니다. 아니다. 예, 결론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적으로 야당에서 제기했던 게 뭐냐면 특히 이제 3차 휴가거든요. 그런데 23일까지가 이제 2차 병가였고 24일, 25일 이때는 휴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미 탈영 상태 아니었느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던 건데 검찰 수사 결론은 사전에 구두로 21일쯤에 연가 승인이 지역대장으로부터 났더라. 그래서 요거 탈영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예. 그러니까 마지막 그 휴가 3번을 휴가를 썼는데 네, 예. 마지막 휴가 연장을 얘기하니까 병가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그 뭐죠? 상상 가는 분이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보좌관한테 얘기를 해서 네. 보좌관이 그 윗선한테 네. 전화를 해서 허가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맞아요? 주장을 하죠 검찰은. 구조가 그거 아니에요? 구조가.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대의 결정 권자는 안 된다 그랬는데 다른 라인을 통해서 위에서 내려오면 압력이잖아요. 그 사실은 청탁 아니에요? 이게 조금 뭐 질문이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좀 이해를 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전제는 뭐냐면 휴가 신청은 병사 당사자나 더 나아서 직계가족 부모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휴가를 신청한 사람을 100번 양보해서 보좌관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제부터가 조금 이상했던 게 좀 사실이어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부터가 좀 미스테리였는데 지금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 이제 취재를 해봤을 때 저희가 내렸던 판단은 뭐였는가 하면 21일 날 결국 이제 검찰 수사 결과는 21일 날 구두로 지역대장이 3차 휴가를 승인을 해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낸 걸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진술을 종합을 해보면 지역대장이 승인을 냈는지 이것 자체가 좀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보좌관은 2차 병가 신청을 했던 거고 이거에 대해서 지역대장은 이게 더 이상의 병가 연장은 좀 어렵다. 차라리 그 연가를 쓰시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3차 휴가 신청을 그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3차 휴가 신청이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이루어졌느냐 이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이게 없는데 검찰 수사 결과는 뭐 어찌 됐건 보좌관을 통해서든 신청인의 의지가 전달이 된 걸로 봐야 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따져보니 지역대장의 그때의 발언이 사실상의 구두 연가 승인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검찰 수사 결론을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SBS 기자한테 야 이런 거는 좀 문제 있지 않냐라고 해서 안 먹혀서 위에 부장한테 얘기해서 부장이 기자한테 야 그거 하지 마라 이러면 압력이에요 아니에요? 저한테 자꾸 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물어보세요. 변호사님 압력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압력이 있다고 보죠. 청탁 아니에요 그거?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구조가 간단한 거 아니에요? 왜 저는 그렇게 보냐면 뭐 검찰이 무혐의를 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진짜 검찰의 무혐의가 진짜 희한한 게 검찰이 만약에 이제 수사가 이것처럼 이제 형사적 약간 정치성이 있고 이해관계가 모든 수사는 이해가 첨예하게 부닥치지만 기소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기소가 된 게 잘했는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공판에서 다 공개되니까. 그죠? 근데 무혐의가 되면요 그게 안 돼요. 어떻게 될 거예요 무혐의 기록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무혐의로 덮는 거 이게 이제 사실 제일 위험한 건데 억지 기소보다는. 근데 이제 이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청탁이냐 아니냐.
그냥 단순히 문이냐 아니냐는 종이 한 장 차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상황을 보시자고요. 이한석 기자 얘기 잘했죠. 본인이나 부모님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일병은 어머니 추미애 장관의 얘기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 얘기에 따른 겁니다. 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어머니인 정치인인 어머니의 부담이 될까 봐 군대를 갔던 친구예요. 그리고 영국에서 유학도 하고 너무 능력이 있어서 평창올림픽 통병으로 당연히 선발돼야 되는데 추첨으로 바뀌는 바람에 역차별 받았던 아이입니다. 이거 추미애 장관이 진술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하고 바른 사람이 이거 병가 연장 신청가 뭐가 힘들어요. 전화로 해도 된다며. 저 너무 아픈데요. 연가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서류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보좌관이 있다는 거예요. 보좌관이. 이거 뭐냐. 이거 어차피 서일병이 누군지는 다 알 겁니다. 웬만하면. 근데 그것도 서일병 본인이 한 것도 아니라 보좌관이 어머니의 누구십니까? 누구신데요? 아는 형입니다. 아는 형님이에요. 이렇게 했어요. 어머니의 보좌관이 신분을 밝혔을 거라고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문장을 연가 신청 어떻게 합니까? 문이라는 문장으로 끝났다고 해서 이걸 단순히 그냥 문의이다라고 결론 내어질 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에 그렇게 친절한 기관이었던지 피의자의 말 다 들었죠.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저 국회 할 때 우리 보좌관은 뭐 했나 모르겠네. 우리 애들도 군대 있었는데. 그죠. 뭐죠 좋은 데로 좀 보내달라고 그러고 휴가도 그냥 한 팍팍 쓰고 그렇게 하시지. 아버지가 거기다 국방인데. 유명한 보좌관을 썼어야 되는데. 참 3864번 쓰시는 분이 문자 주셨습니다. 그거 누가 봐도 무언의 압력 아닌가요? 전화번호를 보좌관한테 준 거 보좌관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지시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철희 소장님이 의원일 때도 지금 소장일 때도 일을 봐주는 비서가 있습니다. 비서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은 없어요. 그 있다고 치고 그럼 거기다가 야 SBS 앞에 이제 좋은 고깃집 전화번호 딱 줬어. 무슨 얘기예요? 예약하라는 얘기지. 그냥 너 저장해놓고 있어 이 얘기입니까? 아니 네가 가서 먹으라 그랬어. 그런가요? 거기다가 지역대장 이 대위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보좌관한테. 보좌관 넵. 그건 어디서 났지? 그다음에 얘기 다 하고 나서 뭐 상황을 보고를 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 누가 봐도 전화해서 처리 좀 해봐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전화번호 하나 있고 그 밑에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우리 아들 휴가 연장 처리하세요. 무슨 보좌관. 이 오더가 있는 문장이 없다고 해서 이걸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피의자 얘기를 그냥 고지고대로 다 들어주는 검찰이었던가요? 근데 내 사건은 왜 내가 얘기해도 안 들어주지 나랑 피의자랑? 5635번 쓰시는 분이 또 문자 주셨습니다. 압력을 떠나서 요즘 군대는 일반 병사도 이렇게 전화로 병가든 휴가든 신청하면 구도 승인이 되는 구조인가요? 연장 신청하면 구도 승인이 되는 구조인가요? 하셨는데 두 분 군대 갔다 오셨어요? 근데 이거는 얼마 전에 뭐 그렇게는 문장에 나오긴 나왔어요. 저 뭐 규정에 따르면 전화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뭐 신청하면 전화로도 연장 가능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규정 그치? 자체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과연 이 사안이 부득이한 사유가 맞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전화 신청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이한석 기자 병사 출신이죠? 병 출신이죠? 저 공익근무요원 출신입니다. 예.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아니, 공익근무요원. 그것도 군대 갔다 온 거지. 그렇지. 군대는 아니지만 제가 병역의 의무는 맞아. 병역 의무는 필요한 거죠. 예. 쓰레기 분리수거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런 건데 보통 이제 수사에서 이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넓게 파야 깊게 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별건 수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안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팩트들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무리한 수사를 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잘못 곡해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수사를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수사의 기본 ABC는 뭐냐면 압수수색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증거 확보를 빨리 해야 되는데 수사가 지금 8달, 9달 만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압수수색 그러니까 핵심 인물인 추 장관의 아드님 그리고 이제 그 부대의 이제 대위에 대한 압수수색 지난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포렌직이라든지 어떤 뭐 이 자리의 분석,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타임라인부터 만들어서 도대체 동선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누구와 어떤 연락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일단 타임라인을 만든 뒤에 이제 팩트를 퍼즐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 게 수사의 기본 원칙인 것인데 압수수색이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포렌직 작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그래서 않았을 거예요. 봐주기 수사다. 일반적인 수사 방식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뒷말을 낳는 게 뭐 오늘 아침에 일보,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인데 조선일보 보도라는 단정을 이제 전제를 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추 장관 아들의 서모 씨 휴대전화 포렌식 피의자입니다. 무혐의 나죠. 당시에 수사할 때 한 달분 했다는 건 2017년 6월달에 한 달분. 근데 거기 보면 그러니까 김대위 있어요. 그 이제 맨날 나왔던 보좌관이랑 통화했다는 김대위. 그 사람이 그 보좌관하고 9월 초에 저 대지 신문할 때는 자꾸 검찰에 물어보니까 제가 보고해가지고 초기 진술 그렇게 났어요. 보고해가지고 지역 반장한테 승인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제 검찰 결론을 뽑은 거예요. 왜? 당시에 이제 객관적인 제3자인 김대희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대희가 와가지고 이상한데? 아 다른 신문들도 보도했구나. 알겠습니다. 저 김대희가 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 단수 진술 잘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진술서도 다시 내고 자기 예전 쓰던 휴대전화 사적으로 돈 내가지고 포렌식 해가지고 다 제출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6월 25일 날 일요일 날 그날 보좌관이 이 김대희한테 서 일병이 되게 지금 불안해하니까 전화 한 통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문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승인이 받았던 사람이 승인 받았으면 그냥 승인 받아서 처리되면 되지 불안해할 이유가 없잖아. 서일병이. 그런 문자가 있다라는 거. 그것까지 다 냈다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초기에 진술을 믿어가지고 그걸로 결론 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그건 뭐 검찰의 판단 그렇다 칩시다. 근데 검찰이 김대위가 지인을 통해 가지고 그 자기 포렌식 자료하고 진술서 법원에 검찰에 제출했다는 거거든요. 그 지인 휴대전화 2년치 가져갔답니다. 이메일부터 통화 내역까지. 알겠습니다. 피의자는 한 달 보는데 네. 주요 참고인은 2년치 휴대전화 보는 수사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거 난 수사 안 해봐가지고. 자 수사 결과에 대한 표현 제도도 하고 서초동 까투리를 여의도 까투리로 잠깐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재밌겠다. 추 장관이 결국 국회에서 한 발언은 거짓말인 거였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전화 시킨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시한 적 없다. 결국 전화번호 줬으니까 시킨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죠. 여의도 까투리의 관점에서 보면 아니 뭐 우리 김 변호사는 정치평론도 하잖아요. 뭐 하죠. 추 장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추 장관이요? 네. 추 장관은 사실은 저는 애초부터 정리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그만두든지 네. 대통령이 정리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근데 뭐 대통령도 힘을 실어준 거고, 저 관계장관 회의할 때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추 장관도 어제 일성 보니까 무분별한 정치 공세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해요. 그 무슨 얘기예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봤지? 다 무혐의야. 잘못한 거 없어. 야당이 저거 일부 보수 언론을 저래서 내가 이 난리가 겪은 거야. 그동안 고생하셨죠 국민 여러분. 그다음에 검찰개혁에 매진하겠습니다. 그냥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갈 겁니다. 다만 이 추 장관의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현 정권과 민주당에 저는 득이 되는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추 장관은 어쨌든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났다 이런 걸로 해명하는 거죠. 뭐 어제 이제 SBS 단독 보도였던가요? 보면 처음에 검찰에 서면 조사 답변서 할 때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당시에는 내가 잘 기억이 안 났었어. 네. 근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났어.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뭐 당 대표 하시면서 네. 수많은 또 사람들과 또 통화하고 또 연락하다 보니까 또 좀 기억에 또 오류가 또 있을 수도 근데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저는 하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건 사람의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지금 추 장관이 휴대전화 어쨌든 이제 추 장관 휴대전화 복원했는지 이쪽 아마 저 보좌관 휴대전화 복원한 걸 겁니다. 복원했든지 뭘 하든지 거기 전화번호 받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저라면 이런 사태가 터지면 일단 다 불러서 팩트 파인딩을 할 거예요. 야, 다 모여봐. 그 당시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된 거야. 팩트 파인딩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진술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팩트 파인딩은 그다음에 메이킹 디시전이잖아요. 근데 팩트 파인딩을 안 해봤다는 거거든요. 그 당시 기억이 안 났습니다. 내일 모레 한글날이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추 장관의 말에 따르면 이 중요한 사태로 나라가 들썩들썩 하긴 했는데 본인은 정작 거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을 안 했다는 3년 전 일이니까 잊어먹죠. 당연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 휴대전화도 보고 관계자를 불러다가 조사를 하고 본인이 사실관계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했다는 거잖아요. 서면 답변서 받고.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거나. 저는 정치적으로 책임질 맞다고 봐요. 네. 근데 책임 안 지겠죠. 그리고 대통령도 경질 안 하겠죠. 경질 하려고 그랬으면 진작했는데 뭐 아니 지금 개각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좀 바꿀 생각도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긴 나오던데. 아 그래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서초동 분위기는 어때요? 다시 서초동 까투리로 돌아가서. 일단 서초동에서 나오는 얘기는 어제 그 수사 결과 발표 시점과 방식을 놓고 굉장히 좀 말들이 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저 동부지검의 기존 입장은 뭐였냐면 마치 그 열린 공간에서 카메라 기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개적인 브리핑을 할 것처럼 이제 뉘앙스를 충분히 풍기다가 갑자기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수사 결과 발표가 있는지 불확실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후 늦게서야 그냥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고 말았단 말이죠. 통상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추정컨대 아마 발표 시기를 놓고서 좀 더 상급 기관과의 좀 이견이 좀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또 이제 약간의 좀 여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추석 전에 이 논란을 종지부를 찍고 추석 연휴를 보내고 국감으로 가자라는 아마 시나리오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뒷말이 무성한 상태로 사건을 어설프게 마무리하고 나버리면 추석 때 분명히 말 나올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남성이고 군대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국감 때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무부를 비롯한 산하 검찰청에서 건건이 논란이 불거지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거 부스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메시지를 던지는 게 거의 달인의 경지인데 할 말 다 하셨어요 오늘. 다 했어요 멋있게. 근데 네. 이게요. 이제 얘기 안 해도 돼요. 저는 사실은 검찰 수사 발표 타이밍 어떻게 잡을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은 전제를 깔겠습니다. 이런 사건에 관해서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 형식과 타이밍을 정부적으로 판단한다는 전제 하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결과 나왔다고 무조건 내일 발표하는 게 아니라 추석 전에 발표할 수 있고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검찰하고 추 장관. 왜? 지금 저 그것 때문에 국방부 이게 제일 크잖아요. 좀 서해 피겨. 싹 묻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알았어요. 민주당하고 정권 입장에서 보면 추석 민심의 더블 악재거든요. 이거. 이제 그만 까죠. 아, 그럴까요? 끝났어요? 끝났구나. 네. 끝났네. 두 분 추석 잘 세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충전해서 더 힘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